받으셨어요? 다 받았어요? 지금 문제지? 자, 이게 이제 요거, 이 프린터 있는 거 요겁니다. 자, 프린터 한번 봐요. OX, 가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이 업무 방식 방법은 농작물 재보험의 첫 번째가 뭐라고? 신계약 인수 절차 하나 더 계약 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할 목적을 한다. 적용 범위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죠? 농업재보험 법률, 보험 법률, 감독 규정, 회사 내규, 금융감독원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업무 방법에 의한다. 단 업무 방법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품목별 업무 매뉴얼을 따른다. 이 법이니까 우리가 안 배웠지만 꼭 보시고, 그래서 목적하고 정보면을 적어놓은 거고, 세 번째부터 이제 용어 정리니까 3번부터 공부한 거예요. 자, 계약자, 가입자라면 다음과 같다. 1번.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자는 및 뭐와 관계없이 농업인,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보험 대상 장록을 실제 재발은 주된 견적자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요? 농업인이든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빌리도 된대도 실제로 재반은 주된 경질자입니다. 2번 뭐뭐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손해 입은 사람을 아까 뭐라 불렀어요? 피보험자로 했죠. 그래서 그냥 아까 프린트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OX에서 보는 게 빠릅니다. 솔직히 요 가로 열고 보는 게. 자, 피보험자는 그래서 손해 입은 법인은 그 이사 또는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이고, 또 뭐뭐선 계약 성립과 내용을 증명해서 누가, 회사가 누구야? 재보험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정서가 보험 정권이죠. 정권. 여러분 보험 들으면 정권 주잖아. 학원도 그 학원 연합회 보험 들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습니다. 참 보험 많아요. 자, 그게 정권이고. 4번 보험 목적이나 목적. 목적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 정결에 기재된 농작물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물 시설물, 여기까지 하나죠. 시설작물 재배용 농물 시설물, 부대시설 및 농작물 적어도 되고 농작물 등을 말한다. 이렇게. 부대시설 및 농작물. 우리 아까 거기는 부대시설 등 이래서 잘라놨어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제외해야 돼. 보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자가 부담한댔잖아. 그러니까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앞에 컴마 국가 하나 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 아닙니까? 자, 그래서 보험료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자. 6번 보험 모집 농협 보험 판매 사무소 돼 있네. 넌 NH농업보험 주식회사와 농업물 재보험 업무 위탁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말한다. 자, 7번 뭐뭐는 NH 그렇게 회사한다. NH농협보험 손해보험 회사를 재보험 업무 위탁을 계획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가로 열고 보니까 뭐라고?
임직원 보험 설계사를 말하는 데 돼 있네요. 거기. 이자가 들어오네요. 뭐. 보험 종사자. 7번 아까 프린트 없네요. 7번 아까 프린트 없었어요. 지금까지 프린트 없는 게 메뉴의 목적, 2번 적용 범위 찾았어요? 그리고 3번 계약자를 아까 농업인 및 임차농 그게 없었고 그리고 6번 보험 모집 농협 7번 보험 종사자 요 정도가 없었어요. 자 8번 과수원 농지는 아까 있었다. 한 덩어리 토지 개념으로 뭐와는 관계없이 필지가로 지분과는 관계없이 과실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경작지다. 하나의 경작지. 9번 보험가입 금액이란 회사와 회사 계약자 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그 다음 뭐라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자, 그 정도 그대로 읽으면 돼요.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최대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요리되어 있었다가 프린트에는 아까 보험가입 금액이 뭐라 되어 있다고? 최대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요리되어 있을 때도. 자, 10번 보험가액 읽어봐요. 최대 뭐가 돼야 돼? 보험가액이니까 예, 최대 손해액이지. 손해액입니다. 가로 열고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뭐를 초과할 수 없다. 그 타이틀 10번 타이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야 되지. 최대 손해액 보험가액 되어 있고 자 11번 자기 부담금이 아니고 비율이란 자 손해에 대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면 일정한 비율로 어디에 대한 비율이다?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이다 이렇게 되고 12번 뭐뭐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계약자가 부담하는 피보험자 같은 거래잖아. 일정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잖아. 금. 그래서 11번은 자기 부담 비율이고 12번은 금액이니까 부담금이고 자기 부담금 두 개. 연단위 복리란 회사가 지급을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이랬죠? 아까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 원금을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이다.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그럼 원금이 1억이다. 이자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억 1,000에 거기에 그걸 원금으로 해요. 다시 이자가 살아나는 거. 연단위 복리. 14번 없었다. 읽어봐요. 그렇죠.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란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서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한 경우 등에도 적용되고 그 보험금 지급할 때 환급할 때 다른다. 자 15번 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기간을 보험 기간이라 불러요.
보험기간. 16번 영업일 없었다. 한번 읽어봐요. 자, 그래서 토요일, 그래서 영업일이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이야. 일하는 날이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하고, 가로 열고,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로자 날을 제외한다. 여러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만 쉬고 우리 공무원들 안 쉬잖아. 예,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근로자잖아. 근로자는 논다며. 근로자 날은 논다는 거야. 영업일이 아니야. 노는 날이잖아. 제외한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놀고 그 이외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이다. 또 토요일 빼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여러분 무슨 공휴일이 있나 요즘? 대체 공휴일 있잖아. 그런 거 다 빼고 이 말이에요. 자, 17번은 표준 수학량 아닌 것 같았다. 자, 읽어봐요.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농지별 재배 환경, 비배 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 산출한 예상 수확량입니다. 표준 수확량. 그거 하고 평균 수확량 18번은 다르다 했죠? 18번 한번 읽어봐요. 자, 가입 직전 5년이죠.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조금 전에 읽었던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 산출한 해당 가수원의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실제, 그 다음에 표준. 그 표준 수확량은 자,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재배, 비배, 농지별 재배 환경, 비배 관리, 재배 방식을 고려하여 예상 산출한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이고, 평균 수확량은 그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중 평균, 기대되는 수확량. 19번 읽어봐요. 가입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 맞네? 그럼 어디 범위에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만일에 오늘 처음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가겠지? NH가 가겠지? 은행에? 손해보험에 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 평년, 처음이니까 뭐 없잖아, 데이터가. 그럼 어떻게 한다? 평년 수확량이 요리 되니까 그 중에 선생님이 고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골라서 우리 고객이 골라서 가입한 게 가입 수확량이라도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이라도 20번 가입가 계약 읽어봐요. 무슨 날 가격이야? 킬로그램이라 했잖아.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이니까 킬로그램이고 가르고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의 일주당 가격, 나무 1주당 가격입니다. 가입 가격. 나무는 1주. 그렇지 않는 농작물은 킬로그램당 가격. 자, 21번 뭐뭐란 보상은 재배 이해의 원인이죠. 재배 이해의 원인 줄 것이고 수확량이 감소되어도 평가되는 부분이고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충해 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그런 수확 감소량으로 해서 피해는 산정시 감소량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보상 감소량. 다시 뭐라고요? 미보상 감소량. 아까도 혹시 나왔었는데 미보상은. 자, 그 다음 20분에 꽃눈 읽어봐요. 꽃눈.
그래서 꽃눈은 꽃이 될 눈인데 암술과 소절의 성질까지 특이나 화관에 의해서 보호된다. 꽃눈 문화 읽어봐요. 그래서 꽃눈이 형성되는 거죠.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등이 필요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 24번 꽃눈 뭐라고? 분화기는 가소에서 꽃눈 분화가 몇 퍼센트? 50입니까? 70입니까? 70은 뭐밖에 없어? 출수기. 고여놓으면 됩니다. 자, 3페이지에 25번. 신초발랄한, 신초 해까지가 얼마 정도에서가 1에서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이잖아. 그 발화기도 역시 과수원에서 신초 전체가 몇 퍼센트? 50%. 자, 27번 개화기는 아까 없었어요? 개화기 없었다. 체크하고. 자, 꽃이 피는 뭐다? 시기. 작물의 생물 조사에서의 개화기는 꽃이 몇 퍼센트? 40% 정도 핀 날의 시점입니다. 개화는. 28번 수확기. 가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뭘 감안해서? 기상 여건을 감안, 통상적으로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 자,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 읽어봐요. 착과량이죠. 착과량 어디에 쓴다 할까? 사과, 배, 단감, 떫은 밤에 사용하고 착과량은. 그래서 가입수화량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되는 수확량으로 해당 가수인의 과거 적가 후 착과량 조사 자료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과 같은 걸 했잖아요. 자, 30분에 통상적인 적과 자연낙과 종료 시점의 나무에 달렸네? 적가 나오네? 적가 후 착과수. 그 다음 배 갑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 또는 뭐 법인이 뭐 농가입니다. 농가. 아까 가수원하고 똑같은 거야. 이분은 한 덩어리 토지 개념 필지와는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그게 이제 배니까 농지고 과수원이면 과수원 하면 되겠지. 2번이 3번은 모를 모짜리 등에서 기른 모를 어떻게 한다? 옮겨 심는 거는 이양입니까? 4번은 물이 있는 논에 종자를 파종하며 이런 직파. 5번 무슨 말을 읽어봐요. 이삭이 줄기 밖으로 나온다. 출수가 5번이고 그 전체 이삭이 출수는 70%입니까? 70% 정도 출수한 시점. 7번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아까도 나왔네. 기상여건 줄 거예요.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이 수확기죠. 수확기. 그 후에 28번도 있었잖아요. 과수원에서는 이제 농지가 아니고 과수원이 이제 글자만 다른 거야.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여건 감안 통상적인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간.
수학기. 8번도 아까 나왔죠.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보험료를 제외하고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 8번.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원예시설 나왔네요. 하우스. 역시 똑같습니다. 한 덩어리 줄 거고, 필지와는 관계없이 줄 거고, 재배하는 하나의 시설이지. 하나의 경작지에 돼야 돼. 아까 농지나 가수는 뭐라고? 하나의 경작지. 지금은 하나의 시설? 원예 시설이잖아, 시설. 단동은 몇 개야? 하나로 되어 있는 거야, 지분구조가. 연동은 2개 이상. 찾았어요? 자, 유리온실은 하나, 둘, 세 개 따위를 인공적으로 조절. 각종 식물을 재배기에 유리, 가로, 경질판으로 만든 건축물. 광선, 온도, 습도입니다. 앞에가. 유리온실이. 광선, 온도, 습도 적어보시고. 자, 그 다음. 자, 4페이지. 고정식 하우스. 자, 앞에 존치기간 1년 이상인 하우스로 한시적 휴경기간을 포함한다. 이동식 하우스도 존치기간 1년 미만으로 시설작물 경작구 하우스를 철거하여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하우스. 그래서 고정은 존치기간 1년 이상, 이동은 1년 미만.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아까 고정식 하우스에서 자, 존치기간 1년 이상의 하우스로 한시적 휴경기간 포함이죠? 그러면 7번에 고정하우스의 경우 혹서기에 기존에 시설된 구 피복제를 신규 피복제를 교체하고 토양을 소독하는 등 새로운 작물 재배를 위한 준비기간이 아까 한시적 휴경기간에서 한시적 휴경입니다. 일시적으로 놀겠다는 거야. 한시적으로 휴경. 혹서기. 기존에 설치된 구 피복제를 신규 피복제를 교체하고 토양 등을 새롭게 소독하는, 그래서 새로운 작물 재배를 위한 준비기간. 8번 읽어봐요. 그렇죠. 저거는 수업 시간도 했는데 이거는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는 전체 하우스 면적 중 몇 퍼센트? 80% 이상만 재배하거나 거기에 관리하고 있으면 시설 작물에 속한다. 80%입니다. 다 안 해도. 80%. 9번은 구조체, 10번은 피복제인데 구조체는 기초, 기둥, 보, 중방, 쓱가래, 가로대, 철골, 파이프 등 이와 관련된 부속자재로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 구조체. 옛날 기출 문제가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조체. 기초, 기둥, 보, 중방, 쓱가래, 가로대, 철골, 파이프와 등 철골 파이프와. 10분 피복제는 뭐라고? 투광성 자재 아닙니까? 내부온도. PE 필름, EVA 필름, 기능성 필름, PO 필름. 4가지. 자, 11번. 반원행 하우스, 처마 없이 쓱거래를 반원행으로 밴딩. 단동입니다. 자, 그래, 쓱거래를 처마 없이 하는 거고. 복숭아형 하우스는 하우스 정면에 처마가 있는 단동 하우스로
자, 아치, 양지붕행, 편지붕행, 아까 3부로 4형, 복송행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13번이 연동, 하우스. 연동은 2개 이상이랬죠, 아까 지붕이. 읽어봐요. 연동 하우스는 지붕 모양, 중방 등에 따라 9가지를 구면 된다. 자, 14번. 내장형 하우스. 동보험의 내장형 하우스는 정부 시설에 해당 농축식품부의 사정구조 해석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하우스로 보험 가입 당시 쌓여진 데이터가 뭐예요? 적산을 했죠. 적산에 의해 구조 해석 및 보험 기준 금액 산정이 안 되는 것, 불가능한 하우스. 내장의 하우스는 적산에 의해, 적산, 데이터가 없다 했잖아. 적산, 쌓여진 데이터가 적산이야. 구조 해석 및 보험 기준 금액의 산정이 안 되는 것, 불가능한 하우스. 15번 하우스 존치기간. 이동식 하우스에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우스가 시설되어 있는 기간으로 피복일, 철거일이나 시설 작물 재배 종료일을 존치기간 종료를 한다. 피복일, 피복제, 철거일, 시설 작물 재배 종료일. 하천 부지는 아까 프린트와 똑같습니다. 자, 가 한번 읽어봐요. 완성 제방이 있으면 부지, 그리고 하심적의 토지. 두 번째, 그 제방이 없으면 계획합폭에 해당하는 토지고, 다 댐, 하구뚝, 홍수조절지, 저류지의 계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라 철저도로 등 선행공작물의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행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를 보아 그로부터 역시 하심축에 해당하는 토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지형, 그 토지 주변에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혼수 흔적, 거박의 상을 기초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 있는 토지. 첫 번째 박스가 뭐예요? 완성 제방이죠. 완성 제방이고, 홍수로만큼의 물이 솟아오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는 구조적 안정성이 있는 완성 제방. 자, 두 번째 사각형이 홍수량만큼의 물이 솟아오는데 양안의 사이가 계획합폭이죠. 계획합폭. 그 다음 홍수량만큼의 물이 솟아오는 경우 그 수위가 홍수이고, 하천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것은 계획홍수이고, 기준이 되니까 계획홍수이고. 한번 읽어보시고. 17번 상습 침수는 최근 몇 년? 3년이고. 자, 18번 정식은 어디 등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온상, 묘상, 모밭 등에서 기른 식물체를 하우스 내에 옮겨 심는 거, 정식. 아까 19번 생산비 및 보상 생산비. 자, 그 생산비에 속하는 것들이 많네요. 자, 첫 번째. 생산비는 작물 생산을 위해서 소비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로 종묘, 비료, 농약, 광역, 동력비, 수리비, 제재료비, 소농구비, 대농, 구입감가상각비, 영농시설상각비, 수선비, 임차료, 위탁경량비 말고도 자가노력비, 스스로 들어간 노력비, 자본용역비, 그리고 토지용역비를 포함한다. 그리고 보상생산비는 생산비에서 수확기는 제외한다. 차감한다. 수확기에 발생하는 생산비를 차감한 값을 말한다.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목적. 자, 이 업무방법은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손해평가 업무의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공정성이죠. 공정성을 기하는 목적으로 한다. 손해평가물은 보험 대상 농작물에 보상하는 재해죠.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그게 손해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손해평가입니다. 3번 용어 정리. 자, 하나금융에 해당하는 농지, 가전, 경작은 농작물 모두가 뭐야? 모두 조사하면 이게 전수조사. 모두는 뭐라고? 전수잖아. 자, 이번에 무슨 조사? 표본조사 한번 읽어봐요. 자, 그 경작한 전체 농작물, 수확물의 특성이라 했죠? 또는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 목적물. 일부. 표본 출처면 표본. 그러니까 전체 목적 수확물의 특성과 수확량을 잘 나타내는 일부 목적물을 표본을 하는 게 표본조사. 자, 재조사는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자, 뭘 받아야 돼? 설명이나 통지 받아놓던 며칠, 7일 이내에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사진이나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다른 손해평가반을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통지 설명 받아놓부터 7일. 그리고 그 가입자가, 피보험자가 어떻게 해야 돼? 잘못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하면 다른 평가본을 하여금 실시. 4번은 무슨 조사예요? 읽어봐요. 검증입니까? 회사 및 재보험자가 그 평가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수를 임의 추출, 확인하는 조사, 검증. 자,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결과 나무수를 하면 조사 일자야, 가입 일자야? 실제 결과 주수는? 주수가 나무수니까 그냥 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실제 결과 주수는, 나무 주수는 가입 일자 기준입니까? 조사 일자입니까?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를 의미한다.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 봄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수는 제외하고 실제는 뭐라고? 가입 일자. 자, 6번 고사 주수가 나무수입니다 라 하면 어디 중에서 실제 결과 나무수에도 되고 실제 결과 주수에서 해도 돼. 주수에서 중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 자, 7번에 뭐는 실제 결과 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에 고사되거나 수확량의 현저히 감소, 미보상 주수죠. 나무수에도 되고. 자, 미보상. 보상은 손해 이외입니다. 이외. 자, 8번 기수확은 이미 완료된 거죠. 실제 결과 나무수 중 요거는 뭐 기준? 조사 일자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나무수. 실제 결과 주수는 무슨 일자가? 가입 일자. 기수확은 조사 일자. 9번 수확 불능 주수라 하면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그 기간 내에 수확이 불가능하거나 죽진 않아도 향후에 수확이 할 수 있지. 죽진 않아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거. 그게 불능이라 했다.
10번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미보상, 수학 완료, 불능 주수를 뺀 수로 과실에 대한 표본 조사 대상인들의 나무수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결과, 실제 결과에서 고, 수, 미, 기, 막 이렇게도 외우잖아요. 그거 꼭 해놔야 됩니다. 10번은. 실제에서 고, 수, 미기, 수학 불능, 미부상, 기, 수학 완료 주수가 기수학 주수래도 고수미, 고수미기 이렇게 다 해놔야 돼요. 자, 11번 실제 경작 면적이 나왔네. 가입일자 저거 똑같습니다. 그 조사일자만 안 돼. 경작에는 모든 면적을, 자, 여기서는 이제 면적이니까 수학 불능이 고사잖아. 고타미 어떻게 오자? 고타미 고사 면적 타작물 및 미부상 면적 고타 고타 미 타작물 기수학 고타미가 있고 고타미기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을 포함하고 거기서 고타미 기입니다. 기까지 해야 뭐가 돼? 만일에 그 11번에서 10번처럼 조사 대상 면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타 미기 요래야 돼. 고타 미기 순서대로 외우면 돼. 그걸 빼면 됩니다. 그 다음 12번 수학 불능 면적 고사 실제 경작 면적 보상하는 수는 수학이 불가능.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주수는 고사 주수와 수학 불능 주수는 다르지만 지금 면적이 오면 수학 불능 면적과 무슨 면적은 같은 말이다? 고사 면적은 같은 말이다 했잖아. 그걸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3번에 뭐뭇은 실제 경작 면적 목적 외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된 거. 이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입니다. 14번 실제 경작 면적 조사 일자의 수확이 완료된 게 기수학이지. 기수학 면적.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낙과는 떨어진 거, 착과는 달려있는 거고, 17번은 해거리 방지, 안정수학,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 따버리는 거는 적과. 18. 과실이 습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수분을 배출, 갈라진다가 뭐라고? 열과. 19. 거대재합니다.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문서 시행 등으로 거대재임을 내외적으로 알린 때 문서 시행 문서로 알린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태풍 등 재해 발생할 때 거대재해. 자, 그렇게 해서 용어 정리를 한번 쑥 봐서 이거 안 볼 수도 있고 또 안 보면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뭐 가루효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안 나와도 한번 쭉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쭉 정리했고, 그 용어도 한번 그래도 한번 쓱 이렇게 한번 보면 안 되겠나 싶어요. 이 정도 좀 봐서 혹시나 대비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뭐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 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럴 됩니다. 내일부터는 그럼 뭐고 이제 적과점 어디 갔나 페이지. 적과점부터 이제 다시 하는 걸로 해서 내일부터 첫 진도 이렇게 79페이지부터 해서 쭉 한번 저번처럼 쭉 이렇게 1과목 하고 뒤로 쭉 가서 2과목 계산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도, 이 용어 정리도 한번 해봐야 돼.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시간이 좀 그렇죠. 내일부터는 요거 한번 적과전부터 2시부터 한번 쭉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요. 오늘 뭐, 마쳐야 되겠네. 그래도 그렇고. 내일 이제 매년 나오는 거예요. 7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예.